안녕하세요. 서울수면위원회 홍일희 원장입니다. 양학기 의료보험 급여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국민들의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양압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압기 급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양압기 급여의 핵심은 구매 지원이 아닌 렌탈 방식이며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렌탈 제도의 특성상 기계의 관리 및 소모품 지원이 모두 렌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개월의 수능 기간을 걸쳐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속적으로 렌탈이 유지됩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에서 첫 번째,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인 즉 중등도 이상의 수면 호흡 장애이거나 두 번째,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즉 경도의 수면 호흡 장애이면서 불면증, 주간졸림,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기존 병력이 동반되거나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인 경우에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수면다운 검사 실시 일자가 등록 신청서 발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시행한 검사만 유효합니다. 수년 전 급여가 되기 전에 진단을 받아서 양압기를 사용한 경우도 수면검사를 다시 해야 급여 제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기사의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제1형 수면다운검사인 레벨 1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수면기사가 없거나 충분한 정도관리가 되지 않은 검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제1형 수면다운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2세 이하의 영유아나 협조가 불가능한 질환자, 특히 선천기형 혹은 신경발달지연의 경우에서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을 실시해 기준 이상으로 나올 때만 인정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양압기에 적응하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을 배우고 교감이 안정되는 시기입니다만 보험 제도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최초 처방일부터 90일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90일 내에서 연이은 30일 사용 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 이상이 되어 수능도가 70% 이상이 되어야 통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이후 최장 6개월마다 반복해서 양압기 보험 급여가 연장됩니다. 일단 6개월 동안 양압기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급여가 되면 15,000원에서 18,000원을 내지만 급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급여로 월 8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용하든지 보험제도 밖에서 양압기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른 치료 방법, 즉 수술이나 기도 확장기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특히 이전 수면다운검사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면다운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수면다운검사가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0에서 80만원을 내고 비급여로 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한 수면다운검사는 1회만 급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초 진단 이후에 현격한 증상의 변화나 새로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다른 치료를 시행한 후에는 급여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3개월의 수능 기간을 거쳐 연이은 30일의 수능도가 70% 이상인 경우는 양압기 급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압기 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3개월의 수능 기간에 최선을 다해 사용한 후 기준을 통과해야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수능 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